네, 썰지 2017 오버워치 계속해서 2부의 문으로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챌린저 워치와 뉴 포도당의 대결에서 챌린저 워치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 티켓의 확보를 가져갔습니다. 챌린지 워치의 유 선수의 네. 위도메이커를 앞세워서 음. 왕의 길 완막을 하니까 뉴포도당이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네. 그게 3세트까지 이어져서 3세트에서 완막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이 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프라인 대회에서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한 맞아요. 번 내려간 분위기를 올리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선수들도 한 세트는 졌지만 어쨌든 스코어는 1대1이잖아요. 우리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호의 전장이면은 조금 더 분위기를 어떻게든 띄워서 이제 앞서 세트는 잊어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힐러 궁이 2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쓰면서까지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포도당이 보여줬는데, 자, 이제 두 번째 2부 경기에 펼칠 CT팀과 쇼맨십 7팀의 대결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경기를 치를 팀이죠. CT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CT 같은 경우에는 영웅 폭이 좀 좋고 어느 특정 영웅을 또 잘 다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CT 퍼즈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올라가고 네. 있는데 김동원 선수 대 디바를 정말 잘 다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비아 선수, 언노운2 선수, 영웅 선수, 노아 선수, 럭필장 선수가 있는데 전원 17살, 18살로만 이루어진 야, 피지컬의 정점의 팀입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가요? 그렇죠.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고 올해가 지나도 네. 다 미성년자예요. 야, 이런 팀이 CT 팀입니다. 자, 그런 만큼 완벽한 피지컬 그리고 젊음, 혈기, 청소년의 오버워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보이시고 계십니다. 키플레이어로 퍼드 선수의 디바가 올라가 있기도 한데 노아 선수의 서브 힐러도 정말 잘한다는 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아 선수와 퍼드 선수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제 워낙에 오버워치가 나이 어린 게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뭐 대회에서 활약하는 선수, 특히 뭐 어제 경기에도 나왔던 엘레트미스텍 스파클 선수도 예. 16살로 정말 어린 나이인데 예, 챌린저스도 보면 선수들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나이 많은 선수들은 거의 루시우나 어. 힐러를 맡고 있고 나이 어린 선수들이 거의 딜러를 맡고 있는데 오늘 이 CT팀의 급식 피지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급식을 먹고 자란 청소년 오버워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맞선 상대 쇼맨십 7팀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 몇몇만 듣고 보면은 완벽한 프로 선수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정말 대회 경험이 많다는 거고, 지금 딜러를 맡고 있는 오투블레스 팀의 바이올렛 선수와 베놈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1, 2부 출신이에요. 프로 출신이라는 거고, 에보 선수 세븐팀의 메인 탱커고요. 피나스 선수 같은 경우에 KC VMAX 출신의 메인 탱커, 클로버 선수는 NC 울브즈, 그러니까 폭시즈에 있다가 이제 콧박스로 가서 이제 대회를 뛰었던 탱커고요. 서브 탱커, 메인 탱커 다 가능하죠. 그리고 자, 특히 뭐 이 팀 같은 경우는 장지수에서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워낙에 다 익숙한 닉네임들이고, 네. 원제리 선수는 뭐 LW 레드 출신의 서브 힐러고, 이제 미안해요 초월로 유명한 게 생존용 초월을 쓰고 이제 해설들이 그걸 봤어요. 옵저버도 네.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기지로 돌아가서 바닥에 미안해요 스프레이를 딱 뿌려서 정말 인상이 깊었던 선수였거든요. 야,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쇼맨십 7입니다. 자, 분명히 각각에 있는 팀, 프로로 있었던 팀 선수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쇼맨십 7인데 과연 그 팀 이름대로 쇼맨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급식을 상대로 보여줘야죠. 선호하는 맵은 왕의 길과 할리우드인데 할리우드 고른 이유가 정말 웃겨요. 예, 쇼맨십 7의 행보는 더더욱 나아가 할리우드의 스타가 될 것 같아서 할리우드 맵을 선호한대요. 정말 그 정도로 쇼맨십을 보여주기 위해 나온 팀이고, 워낙에 프로 경험도 있고 이 팀도 나이가 17살에서 20살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라서 만만치 않게 어리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제 어린 선수들의 피지컬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장지수 해설라고 하면은 참 좋긴 한데 자꾸 나이 얘기를 하니까 절 자꾸 정색하게 만드시네요. 저도 사실 제 나이가 예.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워낙에 이제 와우라는 되게 이제 나이대가 높은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버워치 오고 나서 웬만한 선수들이 저보다 다 이거 어리더라고요. 심지어 카이저 선수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카이저가 네. 우리알 선수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지금 동안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아니, 음에 돌려가면서.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예.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고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은근슬쩍 장지수의 자랑을 듣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면 더 어려 보여요. 거의 고등학교급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소개 라인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이제 첫 번째 세트. 아까도 어제 8강 1일차, 오늘 2일차 세 번째 경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쟁탈전을 가져가는 팀들이 지금 다 승리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까 대회를 펼쳤던 음. 이제 뉴포도당과 챌린지워치에서 챌린지워치는 쟁탈을 지고서도 화물맵을 그쵸, 내리 그쵸. 이겼는데 이게 2세트에서 완막이 나오고 팀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음. 뉴포도당은 반대로 팀 분위기가 확 다운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네. 2세트를 내주더라도 1대1 스코어면은 절대 이제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프라인 대회가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게 선수들 얼굴을 보면 오프라인 대회에서 패배의 기색이 짙어지는 팀은 네. 거의 져요. 왜냐하면 맞아요. 브리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음, 플레이 자체가 소심해지고 이제 슈퍼 플레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조건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팀에는.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승리를 하고 있다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동점 스코어를 맞게 동점 스코어까지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쫓아오는 팀 입장에서 분위기는 더 올라올 수밖에 없고 쫓기는 팀 입장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 나이가 젊다, 어리다, 학생이다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경기력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한번 그 정신이 무너졌을 때, 한번 그 분위기의 기세를 넘어가게 됐을 때 그 부분이 추스리기가 영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반대로 쇼맨십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합을 맞춰볼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네. 이제 갖고 있는 게 대회 경력과 음. 팀 게임을 많이 한 그 경력 덕분에 이제 에보 선수도 이제 세븐팀에서 챌린저스 계속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뭐 이홈 팀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대회 경력으로 지더라도 역전하는 경험이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혹시나 세트를 내주더라도 멘탈을 다잡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고 시즈팀은 최대한 그런 일 없게 분위기 띄우면서 급식 피지컬로 밀어붙여야겠고요. 자, 저는 궁금한 게 에보 선수가 얼마 전까지 세븐에서 뛰었잖아요. 네. 그럼 세븐에 나온 건가요? 아니 그냥 이제 쇼맨십 세븐 말 그대로 그냥 쇼맨십으로? 네, 쇼맨십으로 단발성 팀인 것 같아요. 자, 혹시 모르죠. 이 쇼맨십 세븐이 오늘 경기력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구성원도 또 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 심심하면은 이제 이렇게 모아다가 팀을 만들어서 이제 친목 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열기도 하는데 네. 막상 열어보면은 팀합이 안 맞아서 망가진 팀이 있는데 의외로 팀합이 맞아서 잘 나가는 팀이 있어요. 맞아요. 쇼맨십 세븐도 한번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자, 이렇듯이 지금 신생팀 CT와 이제 여러 프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쇼맨십 세븐의 대결이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지금 맵은 첫 번째 맵은 이제 쟁탈전, 네팔 일리오스, 리장타워 일리오스 중에서 선택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 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름 네임별로만 봤을 때는 쇼맨십 세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쇼맨십 세븐은 무려 이제 6팀을 섞어서 만든 팀이기 때문에 네. 6팀인 이유는 간단해요. 오투 블레스트 팀의 딜러진이 둘 다 네. 와 있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팀이에요. 딜러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6팀이 모여서 만든 팀이라 정말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그쵸. 6팀이 다 개개인의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6개의 팀 색깔을 섞어 놓은 거라서 예. 이게 섞어서 무지개가 될지 아니면 색깔을 다 섞어서 검정색이 될지는 나와봐야 하는 거거든요. 자, 6개의 색상을 모였다고 하면 이제 또 그런 거 있죠. 잭스키스. 6개의 수정. 저는 음. 모릅니다. 요즘 다시 나왔잖아요. 저 안 봐서 TV를. 그러신가요? 저도 TV는 안 보긴 하지만 옛날 것만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쇼맨십 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이름값에서 네임밸류 값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CT 팀이 이 쇼맨십 팀을 이기게 된다고 하면 이건 대파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팀이 이겨도 대파라는 게 시티팀 경우에는 어쨌든 프로 출신의 선수들을 꺾은 거고 쇼맨십 세븐팀 같은 경우에는 팀합을 거의 맞춰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살짝 보고 있긴 한데 잭스키스를 모르다니 아니면 모릅니다 이런 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그건 시대적인 차이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여명 연예인들이 나중에 과거로 10년 뒤에 가면 모를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팀 전장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쟁탈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오스에 도착합니다. 자, 일리오스가 나왔네요. 파르시 많이 쓰이고 페어맵에서는 이제 위도우 메이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일단은 시티팀 같은 경우에는 포커싱 조합 위도우 메이커 일단 올려놓기만 했는데 사실 퍼즈 선수가 디바를 정말 잘 다룬다고 키플레이어에 적어놨고 실제로 네. 이제 키플레이어를 선정 이유가 그것인데
일단은 딜러를 골라놓고 있어요. 디바를 잘 달러서 키플레이어가 됐지만 대회에서 디바는 쓰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시인가요? 자, 그런데 상대가 쇼맨십 7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라운드 쇼맨십 블루 진영이고요. CT는 레드 진영입니다. 일단 쇼맨십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르시를 기용하고 있고 클로버 선수는 원래 저 선수가 포지션이 서브 탱커였다가 이제 메인 탱커 갔다가 이제 딜러도 연습했다가 정말 다양한 영웅을 다룰 줄 아는데 네. 아마 높은 확률로 디바로 바꾸겠죠. 자, 지금 CT 팀에서 지금 한 선수가 좀 잠시 튕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원제리 선수의 이제 퍼스트 블러드를 예고하는 예언하는 그런 샷인 것 예언하는 같아요. 샷. 예. 하필 이제 일시정지가 걸린 타이밍과 시야를 봤을 때 원제리 선수가 퍼스트 블러드를 당하지 않을까. 자, 지금 방금 잠깐 일시 포즈가 됐을 때 그 약간 뻥 터지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또 재미있고 멋있는 그림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선수가 바로 접속을 하면 바로 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진행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죠. 시작 네. 전이기 때문에 뭐 조합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일단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선수가 도와주고 있네요. 자, 지금 선수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그 17살 앳돼 보이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선수가 18살이니까 정말 다들 어린 거죠. 그렇죠. 그 용돈이라는 걸 벌어본 적이 없는 엄마 용돈 줘 하는 그 나이거든요. 그렇죠. 자, 급식을 확실히 보여줘야 될 텐데 근데 쇼맨십 팀 같은 경우가 에보라 근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쇼맨십 7 같은 경우는 각각 면면선의 선수들은 훌륭하지만 그들이 합을 맞춰본 적이 없고 지금 일시적으로 딱 모아서 나온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팀에서 한 명씩 어떻게 보면은 차출된 거잖아요. 네. 한 명씩 나왔기 때문에 저 팀이 머리가 6개일 수도 있고 몸통만 6개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또 100 사공이 많으면 100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예. 머리가 최소한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음. 2명 이상 혹은 3명 이상 되면은 오더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점도 참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피지컬만 믿고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팀은 터지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게 또 오버워치입니다. 이제 쇼맨십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회 경험도 있고 오프라인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죠. 표정에서 평온함이 엿보이고 시티팀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일단 이슈가 있어서 선수들 표정이 좀 상대적으로 초조해 보이는데 이게 오프라인 대회에서는 선수들 표정을 보면 승패가 보일 정도로 표정과 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기세를 타는 게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닐 정도로 오프라인 대회 보면은 이제 패배를 계속해서 당했을 때 선수들 표정 어두워지고 브리핑 수 확 줄어들고 그러면서 팀이 망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해서 여기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본인의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면은 급식 겐지 후아유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후알류 선수도 이제 챌린저스에서 다양한 팀에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팀 들어가서 확실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시티팀도 이제 이 팀 멤버로 그대로 이제 승행할 수도 있고 혹은 선수 하나하나가 다른 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팀에서 확실하게 이제 본인의 임팩트를 보여줘야 그런 기회도 오는 거고 팀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는 거니까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퀴나스 선수를 또 오랜만에 봐서 또 기분이 좋네요. 원제리 선수라든지. 이제 챌린저스를 하다 보면 시작 전에 항상 이제 선수들 얼굴이 나와서 네. 자주 나온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얼굴이 있잖아요. 뭐 사비오 선수도 그렇고 어제 경기에서 엘레멘트 믹스 선수들도 그렇고요. 예. 특히 또 지금 에보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익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이제 에보하고 딱 얼굴이 딱 나오고 이제 VCR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익숙한 선수들이죠.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챌린저스를 저희가 거의 한 6, 7개월 중계를 했었죠. 네, 저 같은 경우, 네, 그쵸. 저도 이제 그 정도 했죠. 네 스트리머에서까지 합치면은 그 정도 했죠. 스트리머까지 하시게 되면 거의 1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올해 한 3월 달쯤에 했기 때문에 개월수로 치면 한 6개월 정도. 시즌 2에서는 안 하셨구나. 네네네. 저는 X6 딱 출전한 그 시즌부터 했거든요. 근데 정작 X6 경기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 경기밖에 안 하니까 일주일에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팀이 거의 한정돼 있어서 이제 LW에는 제 기억에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고 X6는 딱 한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스트리머 해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팀을 보진 못하니까 그렇게 선수들이 많이 있진 않았는데 확실히 이제 스튜디오 해설로 가니까 매번 경기를 중계하면서 매번 선수들을 보고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확실히 진짜 정이 붙더라고요. 맞아요. 왜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간다고 하고 안 보면은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어저께 보면은 에이펙스 결승전을 놓고 보더라도 GC 부산이 이게 우리 동네 PC방 리그부터 시작해서 거기 우승, 챌린저스 우승, 다음에 드디어 에이펙스까지 석권한 로얄로드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지수 해설이 또 그거 맞췄잖아요. 아, 네. 제가 장펠레가. 스코어를 맞췄죠. 예. 사실 저는 이제 스코어에 확신이 없었어요. 음, 사실 4대3 한 게 무조건 치열할 것 같은데 음, 4대2 할까 4대3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음. 이제 러너웨이나 GC 부산 팀이 워낙에 강력한 팀이니까 네. 두 팀 다 한 방이 있겠지 해서 4대3을 했는데 음. 딱 맞췄는데 가장 중요한 결승을 음. 4강, 8강은 다 틀리다가 음. 결승에서 맞췄으면 된 거죠 뭐. 그쵸. 뭐 어차피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전에서 뭐 잘했는데요,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경기 단 한 번의 경기에서 그걸로 승리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장지수 해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별명, 장펠레라는 별명도 얻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장펠레가 맞췄다라는 또 신화까지 써게 됐고, 역시 펠레는 영원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시청자분들 기억 속엔 제가 틀린 것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승 스코어를 맞춰도 음. 조금 있으면은 제가 하나라도 틀리면 네. 우승 스코어 맞춘 건 기억에서 잊혀지고 역시 장펠레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예측을 해보면은 쇼맨십 세븐 팀이 2대1로 이기지 않을까 어.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놓고 봤을 때 8강 이제 2일차 경기인데 네 번째 경기에 접어들게 될 텐데 세 번째 경기까지 놓고 보면은 2대 0으로 완승으로 끝난 경우는 없었어요. 다 2대 1로 지금 풀세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 풀세트까지 가서 2대1을 골랐고 음. 이제 풀세트까지 갔을 때 그 멘탈을 잡을 능력 아무래도 이제 쇼맨십 세븐 팀이 대회 경력이 많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팀 분위기를 잡는 능력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쇼맨십 세븐 팀을 골랐어요. 자, 시티 팀의 지금 튕김 현상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방송이 되지 못하는 점 여러분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선수가 준비가 되면은 속절없이 바르게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잠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8강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첫 번째 엘레멘트 미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소울메이트 그리고 이제 지금 올라간 챌린저 워치까지 이렇게 놓고 올라간 팀을 놓고 봤을 때 좀 각각 좀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하십니까? 엘레트 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챌린저스의 힘 그대로 음. 이제 겐트 조합의 포커싱 그리고 스파클 선수의 이제 트레이서 부착 네. 능력 그리고 라펠 선수가 가끔 솜브라 꺼낼 때마다 지는 솜필패까지 맞아요. 그대로 예. 이제 폼이 유지가 되고 있고 피어리스 선수가 로드오그를 정말 잘 다룬다는 게 맞아요. 이제 호위 전장에서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봉대장이 되는데 네. 확실히 피어리스 선수의 로드오그를 앞세워서 쓰레기촌에서 거의 완승을 거뒀는데 이런 점을 다른 팀들이 좀 확실하게 연구를 해서 좀 파괴할 필요가 있죠. 한번 그 기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챌린저스에서 2강 6강이죠. 6강 플리그에 접어들면서 전승을 또 거두고 올라온 팀이 엘레멘트 미스틱인데 그 부분들이 이곳 이제 썰치 2017 오버워치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소울메이트는 좀 어떠신가요?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탱커진이 이제 물론 윈스턴 디바 합은 정말 좋은데 네. 너무 무리하다가 케어가 안 되는 범위까지 녹아내리는 걸 제외하면 팀 전체적으로 정말 탄탄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힐러진이 네. 워낙에 탄탄한 팀이었고 특히 그 에스프레소 선수의 메르시가 확실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제 스파클 선수와 이제 가드 선수의 겐트 포커싱에 에스프레소 선수의 그 생존력이 어디까지 통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금 경기를 치른 챌린저 워치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또 요약을 좀 한번 해주시죠. 역시 유 선수 지금 최고 점수도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네. 유 선수가 4,639점. 이 유 선수의 에임이 정말 압도적으로 게임을 터트렸고 사실 저도 이제 선수 경험해봐서 알지만 완막 당했을 때 특히 그게 완막이 이제 거점 정면전 뭐 아누비스 이런 맵이면 다들 그러려니 해요. 완막이 이제 을에 나오는 맵들이니까. 근데 화물맵에서 화물맵 A 거점 완막은 정말 멘탈이 터지는데 그걸 정말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경기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장 일리오스 다시 가겠습니다. 맵이 페어네요. 바뀌어 있네요. 네, 예. 페어로 바뀌어 있고 쇼맨십 세븐 팀이 그대로 파르시를 들고 나온다면 저 퍼드 선수의 위도우 메이커에 예. 그대로 헤드샷 당해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떤 픽을 고를지는 시작해 봐야 아는 거니까요. 자, 이름대로 쇼맨십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파라로 기세를 잡으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쇼맨십 세븐 팀은 이제 아까도 파르시를 골랐기 때문에 충분히 저 파르시가 나올 수 있는데 페어 맵의 특성상 그쵸 베놈 선수가 잠깐 위도우 메이커를 올려놨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블루 팀이 쇼맨십이고요. 레드 진영이 시티 팀입니다.
시티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도메이커를 기용할 생각으로 보이고요. 근데 일단 메르시는 없는 상태고 쇼맨십 세븐도 위도메이커를 골라줬어요. 자, 위도우 대전이 나왔습니다. 이거 페어에서 말이죠. 에보 선수와 클로버 선수는 뭐 탱커들로 바꿔줄 것 같고 시티팀의 경우 코비아 선수가 이속 버프 이후 메르시로 바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위르시 제냐타의 싸움인지 위도우메이커 제냐타 루시오의 싸움일지는 나와봐야 알고요. 자, 첫 번째 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4강 티켓, 마지막 티켓이 걸려 있어요. 일단은 루시오로 나오고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바이올렛 선수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죠. 예. 자, 위치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퍼즈도. 위도우전이 정말 중요해요. 양팀 모두 이제 탱커들을 제외하고 위도우를 보러 갈 만한 영웅이 없는데 네. 지금 자, 부조화 걸리고 노려주고 있어요. 럭비짱 선수가 오! 녹아내렸어요. 근데 에보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쇼맨십 세븐은 부활이 있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기 좀 먼 위치에서 에보 선수가 잡혔네요. 자, 거점 안쪽에 들어온 거 먼저 쇼맨십. 오! 오! 바이올렛. 이번에는 저 멀리서 퍼드 선수가 한 예. 대 맞추긴 했는데 이미 탱커들이 잡힌 상황이라서 바이올렛이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맞도전을 최대한 피하면서 본대를 터뜨리는 게 잘 적중을 했고 예. 시티팀 입장에서는 위도우메이커의 시야 밖에서 한타를 충분히 벌일 수 있었는데 위도우메이커 시야 안에서 벌였다가 녹아내렸던 게 아쉽게 됐네요. 자, 그 결과를 일단 거점을 먼저 쇼맨십 세븐 팀이 가져왔습니다. 자, 시티에는 영웅이 펄스가 있는데 이걸로 좀 메르시라든지 아니면 제냐타를 좀 끊어주면 더욱더 좋고요. 일단 궁극기 상황이 서로 크게 한타에 영향을 주면 궁극기 아직 차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벌써부터 오! 부탁해줘 에보 선수한테. 자, 움직임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교환하고 있는 상태. 베놈 선수가 트레이서로 뒷라인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오히려 앞라인이 터져버린 상황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거점 유지는 계속 쇼맨십 겁니다. 거점에 도착했어. 자, 뺏어오나요? 자, 거점 뺏어오고 땡기고 들어왔어요. 이거 메카 터지면 난리 나는데 일단 메카까지는 터지지 않았고요. 자, 너무 손쉽게 뺏긴 감이 없지는 않는데요. 양팀의 힐러 공기가 이제 차오르는 순간이라서 이제부터 한타가 좀 길어지거든요. 네. 먼저 원제리 선수가 발키리 소모해줬고요. 자, 바이올렛 그리고 있습니다. 바이올렛 선수가 물론 이제 초월이 켜지긴 했지만 위도우메이커 특성상 한 방이 날 수 있었는데 잠깐 에임이 흔들렸고 맞도우 전에 에보 선수가 난입을 했네요. 그러면서 지금 2명 잡아냈습니다. 에버까지. 어쨌든 CD팀은 지금 좀 예. 무리하게 소리방벽 썼는데 야! 날라 올라가서 잡고, 소리방벽이 예. 뒤늦게 들어가서 1인 소리방벽이 됐어요 지금. 자, 클로버 에버까지 가세하면서 일단 시티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금 소리방벽 판단이 정말 아쉬웠는데 이제 CD팀에게는 천만 다행으로 네. 루키 선수가 초월을 써준 덕분에 일단 궁극기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거점을 뺏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뺏어왔고 쇼맨십 같은 경우는 합의라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피지컬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올렛 선수가 퍼드 선수의 위도우 메이커를 좀 견제 하자고 말한다. 역시 펠레의 기질은 사라지질 않네요. 어차피 저희가 말하는 순간 선수들이 그거를 바로바로 반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요. 언노운 선수가 이제 메카가 터진 상황인데 쇼맨십 세븐팀의 부활도 빠진 상황이라서 네. 이거 정말 싸워가야 돼. 퍼드 선수 자, 퍼즈 날아다니는데요. 자, 일단 쫓아왔습니다. 퍼드 선수 그래도 다행히 팀원이 좀 살았어요. 도와줘서 예. 살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티팀이 지금 거점을 뺏을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베놈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펄즈. 자, 밀치고 전장 이탈하고 마무리. 선수가 마무리해줬고 확실히 쇼맨십 세븐팀 같은 경우에 피지컬로 정말 해결하고 네.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힘으로 찍어 눌러요. 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시티팀은 이제 겐지 트레이서 포커싱 조합으로 나와줬는데 오투 바이올렛 선수를 잡으러 진입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티. 궁극기가 지금 없는 상태. 추가 시간 더 있고요. 양팀 모두 없어요. 바로 녹았어요 럭비짱 선수. 예, 언덕. 거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왔어요. 근데 예. 잡히죠. 자, 녹죠. 이렇게 녹죠. 퍼지까지 녹았어요. 위도우 메이커를 잡으러 올 수가 없었고요. 자, 클로버까지 베놈 가세합니다. 자, 추가 시간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라운드는 피지컬로 쇼맨십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군 이제 위도우 메이커를 물러 들어오는 병력을 클로버 선수가 이제 맨 처음에 럭비짱 선수를 잘 잡아냈고 네. 이후 이제 메르시와 제냐타가 케어를 오면서 겐지로 바꾼 선수가 퍼드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죠. 위도우 메이커를 물론 포커싱 조합으로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입이 아무래도 럭비짱 선수가 계속해서 혼자 잡히면서 피해가 좀 있었는데 쇼맨십 세븐팀 그대로 위도우 메이커로 나오나요? 설마?
자, 근데 지금 퍼즈는 파르시를 일단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파르시가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쇼맨십 세븐팀도 파르시로 교체해주는 상황을 겪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분명 에보 선수가 앞전장을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해집는 모습들이 훌륭했거든요. 바꿔을 하면 시티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가 좀 심했고 반대로 적군이 들어오는 걸 잡는 게 좀 느렸는데 예. 그걸 좀 극복해야겠고요. 사비오 선수가 오버워치 플레이를 종료했네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공중보단 지상 쪽에 노리고 있습니다. 자, 로키 선수가 먼저 버스트 블러드를 냈는데 예. 아, 3명의 연속으로 야. 같으면은 부활하더라도 힘이 떨어지죠. 자, 게다가 에보가 일단 메르시까지 잡아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경기를 했던 BSG 팀의 팀장으로 사비오 선수가 등록해서 네. 이제 초대를 위해 친구 추가가 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베놈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점은 쇼맨십이 가져오게 됐고 쭉 한 30, 4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쇼맨십 세븐팀이 킬피드에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시티팀 3명이 거의 동시에 끊겼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포커싱이 막 엄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합이 잘 맞고 지금도 퍼드 선수와 포브야 선수가 네. 정말 따로 살고 있고 럭풀자 선수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여러분의 손 자, 영웅이 지금 분명히 분전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한 파에서 그 합으로 했을 때 상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달 5명 처치하면서 이런 군게이지 다 찼죠, 쇼맨십. 클로버 선수의 메카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긴 한데 생존해서 다시 타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출하는 오버 몇 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지금 계속해서 메카를 타고 있고요. 쇼맨십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소비 없이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벌써 궁극기가 다시 돌고 있는 상황이고 시티팀은 궁극기가 아직 많이 안 찼어요. 워낙에 싸움이 그쵸. 일방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네. 자, 네. 지나가던 메르시 60 60 땡기죠. 이런 60 땡기죠. 야, 보아로 마무리하나요? 어! 자폭. 자, 원데리 좋아요, 언노운. 원데리 선수가 날아가고 있는 곳에 언노운 선수의 자폭이 떨어졌기 예. 때문에 원데리 선수는 아마 본인의 죽음을 예감했을 거예요. 그래도 탱커진이 잘 버티면서 거점 게이지 확실하게 올려가는데 로키 선수 2인 소리 방벽인데 에보 선수가 활약해주면서 이거를 가져오나요? 자, 로키 잡혔습니다. 탱커들이 안 죽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러다 100대0 나와요, 시티. 100대0 자, 나올 것 지금- 같은데요. 자, 이걸 왜 정리를 못 할까요? 탱커들이 워낙에 잘 버텨주고 있고 클로버 선수와 이제 에보 선수가 합을 맞춘 지 얼마 안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의 한모처럼 어그로 연계 핑퐁이 잘 되고 있어서 맞아요. 두 선수 다 잘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네임밸류 있는 것, 그 선수의 실력들을 확실히 여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이고요. 자, 이번에는 잘렸습니다, 바이올렛. 네, 바이올렛 선수가 잡히고 원데리 선수가 메리시가 아니라서 부활이 불가능한데 네. 거점으로 진입하는 팀원들이, 과정에 팀원들이. 네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추가 시간 떨어지면서 첫 번째 일리오스는 쇼맨십이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쇼맨십 세븐팀은 참 신기한 게 적군이 6명일 땐 잘 잡는데 네. 딱 2명 있어서 포커싱 해야 되는 순간에 또 못 잡네요. 야, 사실 솔저가 제냐타랑 딱 둘이 있었고 부조화까지 걸려서 녹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또 그 솔저는 못 잡고 야, 정말 기묘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승리한 쇼맨십. 자, 그리고 지금 패배한 시티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분위기 자체는 표정에서부터 분위기에서부터 달라요. 시티팀이 지금 물론 1세트를 좀 압도적으로 진 경향이 있지만 화물맵으로 가면 갈수록 피지컬보다는 전략과 합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쟁탈전이 피지컬 맵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피지컬이 중요한 맵인데 이 화물맵에서 본인들 팀의 팀합을 살리면서 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직 모르거든요. 표정에 저렇게 패배의 기운이 있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티가 이제 맵을 고를 차례인데 맵은 굉장히 심플한 맵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특히 왕의 길을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에보라든지 퀴나스라든지 왕의 길에서 너무 잘했거든요. 그렇죠. 에보 선수가 워낙에 이제 원쉐분으로 킬을 잡아내는 능력도 좋은 선수고 지금 모니터를 아래로 내려놨네요. 나는 다른 이와 달라. 지금 모니터를 아래로 내린 선수가 벌써 3선수 정도 보이는데 모니터와 가까운 걸 선호하는 선수들이 실제로 좀 있어요. 네. 더 가깝게 보여서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저 여유. 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본인한테 가장 좋은 최적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선수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얼굴 표정을 보면은 시티팀은 상대로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인데 쇼맨십 세븐팀은 에이펙스 무대도 뛰어본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정말 편하게 본인들의 집에서 게임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자, 지금 반대로 CT 같은 경우는 한 경기 졌기 때문에 목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쭉쭉쭉 들이키면서 빨리 긴장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 중에 헤드셋을 쓰는 선수들도 있는데 저렇게 목에 걸고 이어폰을 끼는 걸 선호한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몇몇 선수들한테는 선수 시절에 물어봤어요. 왜 이어폰을 끼느냐 했더니 이게 더 편하다도 있었고 이제 헤드셋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망가진다는 선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는 선수가 지금 세 선수가 보이죠. 자, 저도 처음에 중계를 하게 됐을 때 아마 헤드셋을 하고 했는데 저도 헤드셋을 되게 싫어했어요. 장기세살 아시잖아요. 저 항상 귀 아프다고 네. 귀 빼고. 근데 1년 하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의 점령호의 전장이 완성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IM 발레를 CT가 선택을 했네요. 뭐 파르시도 많이 나오고 두 번째 경기지에서는 위도우 메이커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 점령호의 전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세 번째 경기지 보기 정말 힘든 맵이에요. 두 번째 경기지의 그 통곡의 다리가 너무나 긴 나머지 네.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세트 IM 발레가 선택이 됐고 공격은 CT 팀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선수가 자리아를 들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저 선수가 사실 이전에 용묘 선수였을 때 시절부터 이제 자리아를 정말 많이 사용했던 선수라서 이제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자리아 장인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클로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단 팀 이름이 쇼맨십 세븐이니까 쇼맨십 차원에서 자리아의 중력 스탄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베놈 선수가 반가워. 원래 트레이서 위주로 한 선수인데 원제리 선수랑 지금 포지션이 좀 바뀌어 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보 같은 경우는 세븐 팀의 에보에서 활약을 했던 그 에보가 맞고 일단은 에보가 전장을 확실하게 흔들어주면서 앞에 탱커 역할은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CT 팀은 일단은 이제 픽을 바꿔서 슈맨십 세븐팀 역시 바꿔주네요. 베놈 선수가 트레이서, 원제리 선수가 제나타로 돌아왔고 클로버 선수는 계속해서 자리아를 기용할 것으로 보이죠. 자, 퍼즈는 일단 위도우를 화면책에 올려놨고요. 자, 역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라운드 CT의 공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CT팀은 어쨌든 포커싱 조합이고 상대방이 디바가 없는 걸 노려서 네. 영우 선수의 트레이서가 정말 힘을 써줘야 되고요. 포커싱 조합으로 맥크리, 제나타, 메르시 라인을 디바가 없는 그 케어의 부족함을 노려서 뚫어내야 되고 반대로 쇼맨십 세븐팀은 자리아를 기용했으니까 초고열 용광로와 같은 그 시뻘건 그렇죠. 절단기를 보여줘야죠. 네, 근데 붙고 시작했어요. 예, 부활 빠졌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치지고 있습니다. 고에너지로 벌써 올라가고 고에너지 있어요. 됐죠? 예. 자, 빠르게 클로버까지. 자, 정리 빠른데요. 자, 클로버도 거저 요거 넘겼는데요? 예, 한 칸 넘겼습니다. A 거점. 두 칸까지 채울 수 있나요? 여기서 나오죠. 예. 역시 자리아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A 거점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CT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리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생존도 힘들고 송하나는 그러니까 디바는 메카가 떠졌을 때 송하나가 나오는데 클로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잡히면 정말 끝이라서 로키 선수의 이제 힐 버프가 들어오지 않는 수가 그냥 그대로 잡혀버렸고요. 자, 그러면서 자리아는 아직까지 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첫 번째 한타의 자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팀 이름 그대로 쇼맨십이었어요. 두 번째 일단은 달라야죠. 자리아를 들었으니까 네. 중력 차장까지 한 번은 가야죠. 자, 위쪽에서 자, 퍼즈 들어갑니다. 깊숙하게 아. 들어가고 자리아 노려주고 있어요. 이래서 봤어요. 자리아가 안 돼요. 예, 자기 두 번째. 방벽이 빠지면 녹아내리는데 선수들이 상역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지간해서는 네. 자기 방벽을 쓰더라도 그냥 그걸 뚫고 딜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에 중력 같은 한 번 못 쓰고 디바를 바꿨어요. 자, 여태까지 두 번의 자리아는 쇼맨십을 그대로 보여줬고 바꿀 수밖에 없는 역할을 했고 CT 팀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막기 시작하면 예. 정말 자리아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자리아가 그렇죠. 안 된다는 걸 거의 대회에서 증명해준 셈이니까요. 근데 베노도 잡혔죠? 예. 자, 일단 석양 잡았어요. 네,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자, 부활도 안 이렇게 되죠. 해서, 예. 네, 낙사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고 일단은 로키 선수가 발키를 썼는데 퍼즈 살아났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계속 수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리아가 아닌 상태에서는 수비가 이렇게 돼요. 그래도 지금 궁극기를 거의 다 쓴 상황이라서 CT팀이 소리 방벽을 쓰고 들어왔을 때 네. 그 순간적인 포커싱이 무너져 내리는 거를 클로버 선수가 자폭으로 좀 어떻게 버텨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베놈이 그 전에 펄스로 뭔가 해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저 베노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먼저 달리고 있는데 원래 트레이서를 정말 잘하는 선수니까 지금 맛 펄스거든요. 베노 선수의 펄스 차는 금방 찰 거고요.
자, 소리랑 먼저 비트 쓰고. 들어갔고 6인공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근데 잡았어요. 배우 선수가 오히려 노아 선수를 잡아버렸죠. 자, 자, 그럼 6대 5인데요. 소리방병이 그냥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고 이거 날아가면 같이 팀원들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터지고 있어요. 이제 유리한 한타를 저렇게 놓치게 되면 이후에 불리한 한타가 연속되는데 실제로 지금 포비아 선수의 소리방벽이 없는 것에 반해서 쇼맨십 세븐의 힐러진 궁극기는 착실하게 차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펄스 하나로 막았기 때문에 이거 가성비 갑이었습니다. 쇼맨십 세븐 팀은 베노 선수가 정말 한 건 해줬고 이제 바이올렛 선수가 한 건 해줘야죠. 자, 언더운 자폭이 있는 상태. 자, 일단 해집고 있어요. 베노? 디바가 열심히 노아 선수 케어를 갔는데 네. 결국 잡았어요. 오,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원노 선수가 이제 노아 선수 살리고 역으로 트레스 잡고 자폭각도 좋은데요. 던졌는데요. 잡나요? 일단 큰 피해는 없었는데 오히려 포커싱으로 퍼드 선수가 다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럭비짱까지 엘보까지 잡았습니다. 펄즈. 물론 이제 화물 위치가 좀 멀었기 때문에 쇼매직 세븐 팀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티 팀의 저 노아 선수의 초월 그리고 퍼드 선수의 용검이 완성된 상황이라서 지금 쇼매직 세븐 팀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석양이 힘을 쓰기도 힘들 만한 위치고 그쵸? 로키 선수의 발키리가 아직 오지 않아. 용검! 이거 좀, 자, 용검 날렸어요. 네, 좀 많이 무리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맞게 되면 쇼맨십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요. 자, 하지만 발키리 럭비짱. 소모해 줬고요. 네. 자, 원셰분도 맥클이 이거 잡히겠는데요. 잡았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로키 선수가 2명을 부활해주고 에브 선수가 원시의 분노를 버텨준 사이에 바이올렛 선수가 합류하면 얘가 다르겠지만 예. 시티팀도 이제 합류하는 순간이거든요. 먼저 잘린 퍼드 선수가. 자, 이렇게 되면 계속 대등하게 비등비등하게 교환이면 수비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세가 기울고 있어요. 수비팀이 좀 막아내는 그림으로 갔고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퍼드 선수의 용검이 네. 바이올렛 선수의 석양에 이제 허무하게 간 것이고 이렇게 멈춰있는 거는 높은 확률로 채팅창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지금 원제리에 이제 초월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비는 거 다음 턴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보가 또 그 전에 뭔가 해주면 더욱더 좋고요. 바이올렛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맥크리로 석양각을 잘 잡기도 했고 워낙에 지금 뒷라인을 물러오는 트레이서에 대한 견지가 좋아서 네. 상대적으로 원제리 선수와 로키 선수가 잘 안 물리고 있거든요. 자, 시티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대로 점수 못 따면은 4강 티켓 못 구합니다. 자, 이제 한 명 잡고 시작하고 있어요. 원제리 선수 지금 자, 초월 좋은데요? 쓰기에는 너무 많이 잡혔는데 일단 네. 썼어요. 자, 일단 부활 하나 썼고. 자, 영웅. 석양이라서 영웅, 예. 이동 속도가 느려서 별폭탄이 잡혔고요. 자, 영웅이 잡아냈고 일단 퍼즐. 자, 계속 난전이 펼쳐지는 과정에 쇼맨십이 다시 한번 그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이거 힘든데요 지금. 시티팀이 정말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쇼맨십 세븐이 정말 탱커진이 단단하게 버티는 동안 예. 베노 선수가 잘 휘저으면서 막아내고 있어요. 사실 먼저 저렇게 많이 잘리고 시작한 한타에서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특히 그 이 두 번째 경우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한 번 막히게 되면 계속 완막까지 나올 수 있는 위치도 많이 봤거든요. 시티팀이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상황인 것 마찬가지예요. 노아 선수의 초월을 앞세워서 로키 선수를 포커싱 해내면 이제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시간이 25초라서 쇼맨십 세븐팀은 최대한 버티고 맞아요. 자폭 그리고 오! 이거 큰데요. 한 부활이 번에, 없거든요. 예. 시티팀.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잘리면 난리가 납니다. 자, 다시 시간은 흘러서 10초 정도. 로키 선수가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네 자, 선언을 체력. 했고요. 예. 지금 몇 번을 예. 떨어지나요, 바이올렛 야, 선수? 전술로. 자, 펀치 좋았고요. 하지만 살렸습니다. 아직 자폭 추가 각보죠. 시간? 네, 각폭 보죠. 각폭. 네, 위치가 자, 접근이 없어요. 이러면은 궁 날렸는데요. 자, 그래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역시 합류하는 구석이 더. 순간이고 바이올렛 선수가 빠르게 둠피스트로 교체를 해줬고 에보 선수가 원시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원제리 선수 초월 올 때까지 버티면 얘가 또 다르거든요. 자폭. 잡았어요. 언노운. 에보 선수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초월이 켜지면은 초월 대 소리방을 그쵸. 싸움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클로버 분전하고 있어요. 엘보까지. 자, 쫓아가면서 근데 비비고 반대로 있는데. 포비아 선수는 소리방병을 못 찍고 잡혀서 이거 여기서 흐름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야, 균형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균열이 쫙쫙쫙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티팀이 추가 시간까지 활용하면서 1점만 가져가게 됐습니다. 쇼맨십 세븐팀이 조금 무리하다가 전술 조준 경기에 다 잡히면서 불리한 한타를 계속해서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에보 선수가 원시의 분노 타이밍에 잘 안 잡혔고 계속해서 화물을 버텨주는 사이에 팀원들이 합류를 하면서 막아냈는데 CT팀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거예요. 호비아 선수의 소리방벽도 있는 상태였고 에보 선수 정리가 안 돼서 진 거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CT 같은 경우는 한타가 분명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졌던 경기들이 계속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럭비짱 선수의 원시의 분노가 바이올렛 선수의 맥크리를 낙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낙사면은 정말 타격이 큰 게 부활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압도적인 숫장 열세를 가지고 한타 시작한 게 많은데 끝까지 정리하는 집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쇼맨십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유지까지만 뚫게 되면 이기게 돼요. 그렇죠. 완막당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 위치가 사실 정말 이제 통곡의 달이라고 불리는 위치가 저 자리잖아요. 맞아요. 저 구간만 가면은 못 뚫는 팀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음. 실제로 뭐 결승전 이 두 번이나 러너웨이가 저기서 결국에 못 뚫고 끝났는데 그만큼 이제 한 번 기세를 타서 뚫어내는 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반대로 수비팀 한 번 기세를 멈춘 다음에 네. 궁길 안전하게 돌리면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그 부분이 CT가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 쇼맨십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봤을 때 개개인으로 그냥 잘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쇼맨십이 완벽하다는 분명히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개인적으로 포커싱이 좀 안 맞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역시 이제 피지컬이 워낙에 좋은 선수들을 모아놨다 보니까 선수 한두 명만 살아있어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팀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IM 발레에서 두 번째 라운드 공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맨십의 공격입니다. 에보 선수가 둠피스트 들고 이제 오! 베놈 선수가 클로버 선수랑 지금 포지션이 좀 박혀 있죠. 예. 자, 이거 완전히 지금 포메이션을 바꿨는데요. 사실 오랜만에 메인 봅니다. 테크하는 선수들이 둠피스트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통할지 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둠피스트 나온 거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자, 위쪽에서 자, 들어왔습니다. 자, 위쪽에서 자리 잘 잡고 써야 돼요, 펄즈. 에보 선수 괜히 들어왔다고 느낄 법한데 일단 예. 살았어요. 포킬이 들어왔고 오히려 자, 럭비짱 선수가 잡힌 상황이고요. 탱커가 없으면은 자, 이제 클로버 체력고요. 에버 잡혔어요. 에보 선수가 잡히긴 했는데 많이 잘라주고 예. 간 상황이고 쇼맨7의 부활도 있기 때문에 자, A 거점 그냥 단 한 번, 단 2랍으로 뚫을 것 같은데요. 자, 상당히 유리합니다. 사실 그렇지? 저런 조합이 경쟁전에서나 좀 나올 법한 조합인데 예. 일단은 별 피해 없이 궁극기도 안 쓰고 잘 뚫어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빠른 시간 A 거점 가져가고 두 번째 경유지로 갑니다. 5분 28초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 경유지 가요. 지금 조합을 보면은 이제 힐러를 맡았던 원제리 선수와 딜러를 맡았던 베노 선수와 이제 뭐 탱커했던 클로버 선수 다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게 포지션이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T 팀이 지금 밀렸단 말입니다. 자, 전술 폈는데요. 자, 피해가 오히려 오히려 잡혔어요. 클로버 선수가 서브 탱커긴 하지만 한동안 딜러를 연습했던 선수라서 네, 딜러가 잘 펄스까지. 경쟁전에서 딜러 많이 하고 실제로 딜러 메이크업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자, 송하나까지 마무리해서 클로버 좋은데요. 영우 선수는 본인의 펄스폭탄에 잡힌 것으로 보이고 자, 이거 이번 고속도로 납니다. 그대로 기세를 탔죠. 지금 파우즈 파라. 뒤늦게 조합을 보고 파라라는 이제 카운터픽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둠피스트 겐지 트레이서다 보니까 파라 잡기 힘들 거라고 판단해서 예. 들었는데 지금 로키 선수가 원일이잖아요. 아니 맞아요. 투일이잖아요. 근데 제냐타 메르시가 아예 안 잡히고 있어서 이거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파라라곤 하지만 메르시가 없는 원 파라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탱 투일이기 때문에 예. CT팀은 확실하게 저 디바의 부족한 케어를 뚫고 힐러진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싸웁시다. 자, 바이올렛. 오! 자폭 대박! 자, 지금은 좋습니다. 언더운. 그래도 로키 선수가 부활로 최대한 카운터 쳐줬고 포비아 선수 또 자. 소리 방벽을 쓰려다가 날아감과 동시에 잡혔어요. 이게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하나씩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CT. 이대로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쇼맨십한테는 잡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한테 사각 티켓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3.42m. 자, 클로베. 각기 급파당하면서 예.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은 터졌고 두 번째 경유지는 가져갈 것 같은데요.
뭐 두 번째 경기지까지 올 때까지 한 두 번의 공격이 있었나요? 두 번의 공격 동안 완벽하게 그냥 찍어 누르고 하나하나씩 찍어 누르면서 쇼맨십 팀이 4강 티켓, 마지막 남은 4강 티켓을 가져가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시티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먼저 자르고 시작한 한타나 중요한 순간에 언노운 선수의 자폭이 터지면서 네. 3명을 자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포커싱이 좀 휘둘리고 계속해서 포비아 선수가 소리방벽 타이밍마다 잡히거나 날라 올라가거나 하면서 소리방벽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네. 이긴 소리방벽이 된다던가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힘이 좀 떨어졌고요. 자, 그 마지막에 그 자폭, 언노운의 자폭은 정말 대박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팀원들이 살리지 못하고 끊어져 나가면서 패배했던 것이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쇼맨십 세븐팀은 자리아 빼고 다 쇼맨십을 보여줬어요. 자리아는 역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제 이후 경기에서도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겠는데 네. 자리아를 쓰려면 아무래도 이제 좀 맵을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래도 패치 영향 때문인지 자리아가 조금 좀 쇼맨십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륜, 경험과 패기의 싸움에서는 확실히 경험이 조금 더 위에 있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4강에 안착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오늘 1부와 2부에 있었던 경기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강의 윤곽이 정해졌습니다. 챌린저 워치와 쇼맨십 7까지 가세하면서 엘레멘트 미스틱, 소울메이트까지 가세됐어요. 쇼맨십 세븐팀은 유일하게 2대 0으로 상대를 꺾고 올라온 팀이고 엘리트 미스틱은 챌린저스 전승팀인데 네. 이제 4강에서 어떤 팀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네 팀 다 모두 강력한 팀이거든요. 쇼맨십 세븐팀의 저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영웅 폭이 챌린저 워치의 유선수의 위도메이커한테 얼마나 통할지, 그리고 엘리트 미스틱의 챌린저 전승 기록을 소울메이트가 깰 수 있을지 참 이제 기대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경기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엘레멘트 미스틱과 소울메이트, 다음에 챌린저 워치와 쇼맨십 7,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또 방송이 됩니다. 이제 엘리멘트 미스틱과 소울메이트 그리고 챌린저 워치와 쇼맨십 7, 오늘 이제 경기를 보면 쇼맨십 7의 그 압도적인 피지컬, 네. 그리고 챌린저 워치의 유선수의 위도우메이커, 각 팀마다 특색이 정말 있어요. 소울메이트의 단단한 힐러진과 이제 메르시, 1시즌부터 메르시라는 메르시 장인이 있는 팀, 그렇죠. 그리고 엘리멘트 미스틱은 뭐 정말 모든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정말 챌린저스 전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실 지금 대회에 나온 팀 중에서 가장 경력이 좋은 팀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이제 결승전까지 하면서 총 4회에 걸쳐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 토요일날 오후 3시도 역시 썰지 2017 오버워치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강 2일차 경기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장지수, 저는 캐스터 김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